경기도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2년도 제1회 도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워크숍과 봉사활동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회기 제1차와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47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정메아리의 김동현입니다. 김선입니다. 지난 4월 11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12명의 의원들이 새롭게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새롭게 재구성된 제8대 경기도의회가 앞으로도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의정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펼쳐진 주요 의정활동을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8일 동안 집중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첫날 본회의에는 4.1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12명의 도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의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10명이 선임됐습니다. 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재무전문가 5명, 집행부 추천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9건이 통과됐고 결의안으로는 유일하게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전 예산안이 당초보다 4,122억 원 증액된 10조 2,378억 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의정메아리 김수진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이 39건이나 통과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특히 빛났습니다. 주요 안건의 심사 소식 정리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회기인 제267회 임시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제267회 임시회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름간 열리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 심의와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는 도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안건의 입안 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뿌리산업이란 용접, 금형,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 제조업 분야를 말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중복 위촉을 방지하여 운영의 내실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이상 3건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의 위탁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할 수 있고 위탁 관리 기간도 2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조정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중에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조례가 많았습니다. 안건 심사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원거리를 통학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도지사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계획을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부담금을 사용할 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주택 입주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 입주자 모집 시 분양 서류에 주변 기반 시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에게 객관적인 주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 안정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재 지자체와 사회단체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아동 및 여성폭력 관련 업무를 하나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 가장 많은 안건을 심사한 상임위원회로 조례안 17건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기 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클릭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박지혜 리포터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육 정책만큼 중요한 관심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꼼꼼히 심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정된 교육 예산과 정책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본심사를 받았습니다. 예결위 개수조정과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 총 예산액은 10조 2,378억 원으로 본 예산보다 4,122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학교시설 여건 개선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들에 중점 편성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과 조례는 장이 지성교육 실현, 급식 조리 종사원 및 학교 회계직원 처우 개선, 유아 누리과정 지원 확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만 5세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활성화 등 평생교육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반면에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한 변호사 자문료 등 필요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혁신적인 예산 수립을 도교육청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수립에도 혁신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촉진교육 추진에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도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차별 없는 교육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교육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농림수산위원회는 고양시 선인장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선인장 특화 연구소로서 특히 접목 선인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한미, 한EU, FTA 체결과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인장 연구소는
접목 선인장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선인장 연구소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향리천 수해 개선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의정 단신입니다. 17일 경제투자위원회 의원들이 의왕시 소재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녹향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원들은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텃밭 및 울타리 정리, 화단꽃 묘종 심기 등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에서 19일까지 이틀간 수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집행부와 함께 워크샵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뉴타운 사업 추진 현황, 남한산성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등 집행부의 현안 업무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11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재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양 당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참석했고 12명의 당선 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당선 의원들은 의회 현황과 업무, 주요 시설 등의 안내를 받고 참석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지난 20일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외상환자 대응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 의원과 의료 관계자, 소방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중증 외상센터 유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경기도 외상센터의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달인데요. 경기도 곳곳에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지역 축제의 장점은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달에는 지역 축제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정 메아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